안녕하십니까, 스무스입니다. 수리가 밀려서 제가 동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려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는 한숨 이제 돌려서 며칠 동안 동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모니터 펌웨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는 전자회로 중에 사실 가장 간단한 회로입니다. 간단한 축에 속하죠. 그럼에도 펌웨어가 없으면 동작을 못합니다. 예전에 아날로그 초기 시절에는 전자회로 없는 펌웨어가 없는 전자회로들이 많았었죠. 요즘에는 모든 게 디지털 전자회로로 바뀌어가지고 펌웨어가 없으면 이건 뭐 그냥 깡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펌웨어, 모든 전자를 펌웨어가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전기 용접기, 뭐 전기 밥솥, 펌웨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죠. 드론 뭐 할 거 없이 뭐 전자회로라고 만들어진 것들은 다 펌웨어로 동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모니터는 펌웨어가 가장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죠. 동작이 어떤 동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펌웨어가 레벨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모니터는 가장 간단한 회로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니터나 TV, 뭐 노트북 이런 걸 통해서 전자 수리를 이제 배워가는데 OSD LED는 이제 표시 장치거든요. OSD LED가 어떤 동작, 전자회로가 어떤 동작하고 있다는 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용자나 엔지니어한테. 그래서 그 OSD LED를 잘 관찰하고 그 데이터를 차곡차곡 모아 보면은 공통적인 증상에 대해서, 내부 회로의 동작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펌웨어가 불량해지면, 즉 펌웨어 불량이라는 건 손상이죠. 펌웨어가 손상되는 겁니다. 왜 손상되느냐? 펌웨어는 전기적인 힘으로 쓰였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이게 전기로 동작하니까, 전류로 동작하니까 전류를 이용해서 쓰고, 다시 전류를 쓰다 보니까 전류에 의해서 또 손상이 돼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전기로 썼기 때문에 전기에 의해서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그 펌웨어가 손상됨으로 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펌웨어 손상되면 대표적인 게 OSD LED, 무감, 전원부처럼 되는 거죠. 전원부. 근데 전원부로 알고 OSD LED가 안 켜지니까 뜯어서 전원부로 생각하고 전압을 재보니까 전압은 정상적으로 전격 전압이 공급되고 있어요. 이럴 때는 분류를 전원부가 아니고 OSD LED 무감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OSD LED 적색 고정. 대표적인 이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분적으로 증상 일으키는 게 켜자마자 ON이 돼가지고 정상 화면이 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SD LED는 안 먹는다. 이런 경우 부분적으로 손상이 된 겁니다. 이걸 정리를 하자면 화면 정상,
부팅이 정상적으로 됐다는 거죠. 자동으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원 인가시. 전원 꽂자마자 화면 정상 부팅. 그런데 OSD, LED뿐만 아니라 OSD가 안 먹는다. 이거 안 먹는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OSD 미동작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이런 것.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곁가지식으로 자질구레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리를 하다 보면.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위에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무조건 펌웨어 작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펌웨어 작업을 할 때 롬 디바이스를 떼어서 작업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냥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우, 이건 가장 간단하고 저렴한 이제 장비인데 이제 롬라이터죠. RT809F라는 모델입니다. 요건 F, 요거는 RT809H. 물론 당연히 가격 차이가 있죠. 여기는 소켓에서 보듯이 이건 48핀짜리까지 펌웨어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소켓이 따로 있습니다. 꽂는 거는 이제 옛날 방식인데 요 위에다가 소켓 젠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켓 젠더를 꽂고 소켓에다가 48핀짜리 플래시 메모를 띄워서 붙입니다. 보드에서 띄워서 붙여가지고 읽고 쓰기 하고, 요건 이제 16핀짜리까지 가능한데 요건 이제 8핀짜리 꽂게 돼 있고 16핀입니다. 16핀짜리까지 가능한데 이건 이제 보통 그 VGA, RGB 포트가 달려 있으면은 거의 다 10중 8구 다 읽죠. 90% 이상 다 읽고 쓰기 가능해요. 예전에는 그게 안 됐었는데 이게 나오면서부터 뭐 펌웨어도 얘 자체도 펌웨어가 있어서 펌웨어도 업데이트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업데이트되고 그래서 거의 요즘에는 RGB 포트가 달려 있는 보드는 자동으로 읽기 쓰기가 가능합니다. 롬 디바이스를 떼지 않고. 자, 그런데 이렇게 롬 디바이스를 떼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인두기를 떼든지 열풍기를 떼든지 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런 작업을 하기 전에 검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롬은 펌웨어를 저장하는 롬 디바이스는 아까 플래시 메모리라고 그랬죠. 3.3V가 필요합니다. 8핀짜리, 그 다음에 16핀짜리, 그 다음에 48핀짜리, 요즘 많이 쓰는 것들입니다. 이게. 근데 그 중에 8핀과 48핀은 가장 많이 쓰죠. 16핀짜리들은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삼성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16핀짜리가 달려있는 모델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8핀이나 16핀이나 48핀이나 3.3V가 전격 전압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이 펌웨어가 롬이 동작했는지 안 했는지 예를 들어 의심스럽다 그러면 이 롬 디바이스에 인가되는 전원 전압이 전격으로 인가가 됐는지를 먼저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공급이 안 돼도, 이 전원 전압이 공급이 안 돼도 똑같이 펌웨어 불량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먼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전격 전압, 두 번째는 3.3V 라인의 접지 저항값.
값을 검사해야 된다. 뭐 3.3V 라인에 쇼트 값이 나왔다 이러면 이거는 뭐 롬 디바이스가 아니고 이 3.3V를 같이 쓰는 스케일러가 같이 쓰거든요. 전원을 현재 모니터 스케일러는 3.3V하고 1.8V를 필요로 합니다. 그 중에 3.3V를 롬 디바이스하고 같이 써요. 롬에서 접지 저항 값을 딱 측정을 했는데 롬 8번 단자, 이거는 8번 이제 8핀짜리 8번 단자가 VCC인데 그라운드와 VC 단자를 저항 값을 측정했다. 그런데 쇼트 값이 나왔다. 이러면 이거는 롬이 아니고 스케일러입니다. 99%. 이럴 때는 펌웨어 작업을 해봐야 헛수고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뭐 공부 삼아서 해보겠다. 상관없죠. 연습 삼아서 때도 떼고 붙이고 또 펌웨어 기록도 해보고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전원이 먼저 첫 번째 전원이 전격 전압이 인가됐는지, 두 번째 3.3V 라인 즉 롬 VCC 라인하고 같이 쓰는 스케일러가 쇼트 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3.3V 라인에 접지 저항 값이 정상인지, 뭐 킬로대로 나오면 킬로옴대로는 다 정상이죠. 최소한 3.3V면 500옴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럼 걱정할 게 없죠. 자, 먼저 요 두 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펌웨어 작업을 한다. 아시겠죠?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요 펌웨어 고장난 이제 수리 기록인데 펌웨어 불량이 있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증상. 여기 보시면 화면부 OSD LED 적색 고정, OSD 전압 3.3V 정상, OSD 버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아까 한 가지 빼먹었네요. 이제 전격 전압 몇 볼트라 그랬죠? 3.3V. 두 번째 이 3.3V 라인 접지 저항값 정상이냐 불량이냐. 세 번째 OSD LED에 OSD에 3.3V 여부, 요 검수, 요 세 가지 검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다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펌웨어 작업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사할 때 OSD 전압이 3.3V인지 여부 검사하고, 두 번째 OSD 버튼과 OSD 버튼 중에서 특히 파워 버튼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에 3.3V 들어가고 파워 버튼은 어때요? 파워 버튼이 불량이라 안 먹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럼 파워 버튼 검사 한번 해야죠. 여기다가 4번 파워 버튼 정상 동작 여부. 자, 그래서 OSD LED 동작 검사를 하니까 적색과 청색이 정상입니다. 이 OSD LED 예를 들어서 버튼이 정상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LED가 안 켜졌는지, LED 불량에도 안 켜지지.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5가지인데 죄송합니다. 하나 더 쓸게요. 쓰는 거 하나 더 추가하죠. 뭐. 예. OSD LED 모니터 오랜만에 하니까 자꾸 빼먹네. 자, OSD LED 정상 여부. 자, 이거 5개. 점점 들어가네. 죄송합니다. 예.
자, 이제 필수적으로 요거 하면은 평상시에 버릇하면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안 잊어버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OSD LED 적색, 청색 정상인지는 이제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에다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LED에다 찍어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적색만 켜지고 청색은 안 켜지는지, 아니면 적색이 아예 안 켜지는지 이런 걸 검사를 할 수가 있죠. 바로 찍으면 나오니까. 다이오드 모드에서 LED 플러스 마이너스 찍으면 켜져야 됩니다. 안 켜지면 OSD LED 불량. 자, 그 다음에 이 모델에서는 MX25L2406이 이제 롬인데 3.3V 정상 인가가 되고 있다. 근데 각 스위칭 에러는 동작이 안 돼요. 왜? 펌웨어가 정상 동작을 해야만 거기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스위칭 에러를 동작시키거든요. 백라이트 켜주는 스위칭 에러, 또 패널 전원 스위칭 에러, 이 스위칭 에러가 이제 동작합니다. 그리고 LED에도, OSD LED에도 스위칭 에러가 달려 있어요. 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무관. 네. 자, 그래서 수리. 보드에서 롬을 분리해서 펌웨어 기록을 재기록했다. 요때는 요 모델이 자동 인식이 안 되는 모델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때는 이제 자동 인식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롬 디바이스를 분리해서 여기다 꽂아 가지고 읽고 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해놨죠. 롬 불량 증상일 때는 항상 OSD 보드에 전원이 인가되고 있는지와 파워 버튼 및 LED 동작 검사 후에 롬 작업을 진행한다. OSD LED 적색이 고정되어 있죠. 자, 이런 모델인데 이거 중소업체 그 TV 모니터에 많이 썼어요. 이 모델들은 이제 DC-DC가 많이 고장나기도 하고, 이것도 이제 출력 쪽에 쇼트가 자주 일어나고, 여기 달려있는 LDO들도 회로가 좀 허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하죠. 이런 이제 중소업체, 중국산 보드다 보니까 삼성, LG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 약해요. 보호 회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펌웨어가 잘 죽어요. 네, 손상이 잘 된다는 얘기죠. MX 맥심사죠. 25L6406E 모델이고, 펌웨어 디바이스, 8핀짜리 디바이스 뜯어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홈이 파이제인데 이게 1번입니다. 1번이 여기 보시면 왼쪽, 이렇게 봤을 때 왼쪽 아래가 1번이 들어가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1번 1, 2, 3, 4, 5, 6, 7, 8 이렇게 장착을 해서 읽고 쓰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요걸 찾아줘야죠. 자동 읽기 하게 되면 이제 USB 포트로 연결을 해서 RGB 케이블은 이제 디서브 케이블, 요거는 고장 모니터의 보드에다가 꽂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읽고 쓰기가 가능한데, 그 모니터는 또 전원은 넣어줘야 됩니다.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 요거는 이제 USB 케이블을 통해서 PC에서 전원을 공급받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부품을 띄워서 여기다 붙일 때는 여기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MX25L6406E 하고 OK 누르면은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에 읽기 하면은 이제 리드 하면은 이렇게 여기서 지정해주고 OK 해주면 여기까지 뜨는데, 이제 읽기 하면은 이렇게 읽기가 진행되죠. 쓴 다음에, 읽고 쓴 다음에 다시
솔더링 작업을 해가지고 붙여줍니다. 이제 이렇게 정사로 돌아온 거죠. 요 프로그램이나 뭐 요거는 그 이 장비를 사시면 거기서 제공이 됩니다. 저 프로그램은. 그 다음에 펌웨어는 이제 저희들이 뭐 그 수리하는 그 우리 카페에서도 그렇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획득을 하면 갖고 있다가 이제 회원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지원해주고. 옛날에는 펌웨어를 1,000,000원을 줘도 안 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펌웨어는 항상 쓸 수 있는 이제 뭐라 그럴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으면 좀 나눠서 쓰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펌웨어 작업을 이제 하면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설치해 놓고 이거 돌리고 읽고 쓰기. 그럼 이제 펌웨어가 있다 그러면 돈 안 들어가고 뭐 부품 사거나 이럴 일이 없죠. 부품 때문에 뭐 부품 주문해 놓고 기다린다든가 시간도 안 걸리고. 이건 뭐 한 떼고 붙이는 것까지 포함하면 뭐 한 10분 정도면 작업이 끝나는 거니까. 또 요즘에 나온 모니터들은 RG 포트가 있다면 거의 그냥 읽고 쓰기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HDMI는 잘 안 됩니다. 이것도 HDMI 포트가 있긴 한데 HDMI 10개 하면 한 2개 정도 돼요. 요즘 나온 보드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걸로 인식이 안 되면 떼어야죠. 떼어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펌웨어 작업은 뭐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